자, section 7.9 coordinate vector. There are some materials here that can help you. 자, 이 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그 표준 기저에 대해서 그부터 정의된 그 좌표 벡터, 그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그 상황을 다른 기저에서의 다른 기저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 좌표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가 그 Rn 안에 있는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하면은, 그러면 Rn 안에 있는 임의의 벡터는 이렇게 그 벡터들의 요 성분들의 기저의 성분들의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럴 때 요 C1, C2, Cn을 우리가 coordinate of the vector X related relative to the basis alpha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있는 요 CI들을 가지고 이렇게 코디네이트 벡터로 쓰면 우리가 요것을 X의 그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쓸 때는 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스탠다드 표준 기저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요게 이제 표준 기저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테이션 따로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현해 왔던 거고, 앞으로는 요 기저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올소노말 베이시스가 표준 기저 말고도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른 기저에 있어서도 이제 이렇게 코디네이트 벡터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임의의 다른 기저 안에 있는 벡터들을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표준 기저에서 다뤄왔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쉽게 다룰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는 R3 안에 이런 X 벡터가 있다고 하면 요 표준 기저에 대해서, 그러면 요 표준 기저 요 2-3, 5라는 벡터는 요 표준 기저에 의해서 이렇게 1차 결합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요 표준 기저에 의한 좌표 벡터는 뭐가 돼요? 첫 번째 2, 두 번째 C2는 -3, C3는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자, 근데 만약에 X1, X2, X3가 이게 이제 R3 안에 1차 독립 벡터니까 기저를 이루죠. 그렇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1, 2, 3이란 벡터는 R3 안에 있는 1, 2, 3 벡터는 요것으로 이루어진 그런 기저 알파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이 어떻게 될까? 즉 find 이 X의 요 알파 기저에 의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해라. 그 문제예요. 어떻게? 이 X 1, 2, 3을 요거 세 개 벡터 1차 결합으로 놓고, 그렇죠? C1, C2, C3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쭉 풀었으면 여기 연립방정식이 되죠. 그러면 C1, C2 연립방정식 풀면 C1, C2, C3를 구할 수 있죠. C1, C2, C3를 순서대로 배워내는 것이 바로 X의 알파 기저에 의한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지? 구하는 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지? 연립방정식 그냥 풀면 되는 것이니까. 그들 사이의 관계가 X 플러스 Y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각각 X에 대한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더하기 Y 벡터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합한 것과 같아진다. 그 다음에 C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곱하기 C이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금방 이거는 뭐 풀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 기저를 이제 변화시켰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두 개 디퍼런트 기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1이라는 벡터는 이제 1001이라는 기저에서는 이렇게 1배의 x1 더하기 2배의 x2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코디네이트 벡터가 1이 되죠. 그렇지만 기저가 1011이면은 이 11이라는 벡터는 이거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될 때 얘기가 달라지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C1, C2가 나오죠. 그러면 요 기저에 의한 요 포인트의 코디네이트 벡터는 그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1이 그러니까 요거에 한 배하고 여기다가 한 배해서 더해주면 요게 바로 이 1이 되잖아요. 사실 여기서의 이 1이라는 벡터는 이 코디네이트 벡터에서는 1, 1로 표시되는 거예요.
코디네이트 벡터가 1. 자, x가, 그래서 이제 x가 어떤 yi들 1차 궤로 표시되면은, 그러면 x의 이 yi가 기저니까, 베타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요 c1, c2, cn으로 표시되는 것이고, 또 x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그러면, 그것은 요 벡터에, x가 이거니까, 요렇게 표현될 수 있고, 요건 요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같은 x 벡터는 같은 x 벡터 하나인데 알파 기저에 대한 표현과 베타 기저의 표현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요것과 요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요 y1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이렇게 컬럼 벡터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y2, y3 해서 그 yn까지를 컬럼 벡터로 표현해서 그것들을 컬럼 벡터로 하는 행렬 P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Y가 기저잖아요. YI들이 기저잖아. 요 Y1을 알파 기저로 표현한 것을 첫 번째 컬럼으로, Y2의 알파 기저에 대한 좌표 벡터 표현을 두 번째 컬럼으로, YN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를 n번째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지를 봅시다. 그러면 이 x, 그러면 바로 요게 p, 요게 첫 번째 컬럼, 요게 두 번째 컬럼, 요게 n번째 컬럼이니까 요 x의 알파 기전 요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이죠. 요걸 다시 풀었으면 요런 행렬 곱하기 요런 벡터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바로 요 p 곱하기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이죠. 즉 x의 알파 기제에 대한 표현하고 코디네이트 벡터 표현하고 x의 베타 기제의 코디네이트 벡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요런 행렬 p를 곱해준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알파 기제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x의 베타 기제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 곱하기 p다. p의 컬럼들은 바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p를 뭐라고 하냐면 이 p를 트랜지션 매트릭스 from ordered basis beta to ordered basis alpha라고 하고 이 p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베타에서 알파로. 알파로부터 from alpha to beta. from beta to alpha. from beta to alpha. 이렇게. 그러면 이 x 알파는 p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잘 안 보여요? 자, 크게 보여줄까? 자, 여기서 이게 키예요. 요거예요. 자, 알파 기저가 달라졌을 때 표현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랬었죠. 요 p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베타가 상쇄되면 알파만 남는 거가 되지. 이걸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i 곱하기 x하고 베타가 없어지면 i 곱하기 x는 x고 알파만 남게 되죠. 그런 아주 나이스한 관계식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정의로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알면 하나만 알면 그냥 p 구해갖고 곱해주면 어느 거로든지 바꿔줄 수 있다는 소리지. p 구하는 게 어땠어요? 어려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베타 기저를 하나씩 y1을 알파 기저에 대한 표현으로 해서 코디네이트 벡터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세 번째 구해서 채워놓기만 하면 p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p를 우리가 뭐라고 하나,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라고 하고, 이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가 들은 그 벡터의 네이처는 전혀 변화시키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코디네이트 벡터들만 모양을 바꿔준다. 자,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알파가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한다면 그 y1, y2 그리고 y1, y2를 이렇게 놓는다면 이 y1, y2가 1차 동위 벡터들이니까 기저 베타를 요 y1, y2를 성분으로 하는 그런 벡터를 하는 그런 다른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할 때 find the transition matrix P를 구해라. 어떻게 구해? y1을 알파 기저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y1을 E1, E2의 1차 결합으로 y2를 E1, E2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y1의 알파 기저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뭐가 돼? 1, 2가 되죠. y2의 알파 기저로에 대한 코디네이트 벡터는 마이너스 1과 1이 되지.
그쵸? 그럼 2와 요걸 각각을 구했죠? 요걸 컬럼으로 하는 1, 2와 마이너스 1과 1 하는 요 행렬이 P가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뭐야? 트랜지션 매트릭스 P from basis 베타 to 알파예요. 베타에 있는 벡터들을 각각 알파 기저로 표현해서 컬럼을 채워주는. 두 번째, X가 베타 기저 표현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걸 구해라.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거는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이거는 자, 이 P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알파 기절 그러니까 요 코디네이트 벡터를 구하는 거지 X 알파. 그러니까 X 베타다 P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P를 구했으니까 P를 그냥 곱해주면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1, 7로. 자, 그 다음에 X가 3, 9일 때 그 이퀘이션 2가 홀드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3, 9일 때. X가 3, 9일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 X가 3, 9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스탠다드 기저로 표면 3배 2만 플러스 9배 2투가 되죠? 그리고 또 3, 9는 그 베타 기저로 한다면 Y1, Y2로 표현한다면 4, 1이 되죠? 그럼 3, 9하고 4, 1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행렬 P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그것이 3,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임의의 다른 벡터에 대해서도 이 P가 워킹한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가 되죠. 자, 그걸 이제 쉽게 하는 방법으로 이 R3 안에 있는 세 개, 이런 벡터들의 기저, 이런 벡터들로 이루어진 기저 두 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알파, 베타를 각각 XI들, YI들로 이루어진 기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구하라. 어떻게 구해요? 베타에서 알파. 자, Y1을 XI들의 일체계로 표시하고 Y2를 XI들의 일체계라고, Y3를 XI들의 일체계라고 표시할 수 있죠. 연립방정식 쓰면 이게 세 개가 나오죠. 요 세 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죠, 각각. 그러면 요거하고 요 코디네이트 매트릭스에다 요 벡터들로 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것이지. 풀면은 답이 나오죠, RF만. 근데 이게 똑같이 요 행렬에 요거, 요 행렬에 요거, 요 행렬에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 세 개 연립방정식 한꺼번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RREF를 딱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 요게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 요게 세 번째 문제에 대한 해가 되죠? 그쵸? 그러면 뭐가 돼? 요 해들이 바로 컬럼 벡터가 되는 행렬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게 P가 되는 거죠. 아이덴티 매트릭스 베이시스 베타 투 알파. 그쵸?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풀면 바로 연립방정식 이렇게 놓고 그거에 REF를 구해주니까 바로 행렬 P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한 번에 풀어서 그냥 해결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관계식이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 두 개 different basis라고 하면, 그 P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라 그러면, 이 P 인버스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 생각해보면,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그 관계에서 행렬 P를 곱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겠죠? 인버스를 곱해주면. 그러면, P 인버스는 베타에서 알파가 아니라 알파에서 베타가 되는 거죠. P는 베타에서 알파가 되는 거죠. 실제로 그 관계식을 보면, 이 알파에서 베타로 가는 걸 Q라고 논다면, 그 Q를 실제로 구해봤어요. Q를 실제로 구해보니까 P 인버스하고 바로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Q 곱해서 바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면 순서 바꾸는 건 역행렬 구하는 거 할 줄 아니까 뭐 수시로 원하는 대로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알파 P하고 P 인버스인 Q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습 문제입니다. 실제로 구해서 확인해 보면 P, Q 바로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끝이네. 자, 그리고 뒤에 연습 문제들 쭉 있고, 그 다음에 7장 구절에 대해서 여기 연습 문제들 쭉 갖고 답과 쭉 있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고, 그러면 7장이 끝났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PBL 보고서 7장까지 한 거, 파이널 OK, SGB 받은 것들만 모아서 제출하면은 양과 질로 평가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